자, 다음은 스튜디오에 우리에게는 친근하고 익숙하지만 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온 특별한 소식 5.18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신혜빈 감독을 저희가 네.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혜빈입니다. 네. 저희 오매전라도에서 익숙하시죠? 리포터로 네. 아주 자주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신혜빈 감독의 다큐멘터리 석류꽃 필 때쯤을 또 소개하러 오셨는데요. 지난달에는 전남도청에서 상영회도 열었다고요? 네. 다큐멘터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석류꽃 필 때쯤 다큐멘터리는요. 전라북도의 5.18 민주화운동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밖 그리고 광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의 진상을 알리고자 했던 여러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 시도가 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살육작전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곳곳에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배포하려는 시도 또한 발생하고 시도한 분들은 좀 이제 고문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24시 계엄령이 확대되고 계엄군이 전국의 대학을 점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에서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광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많지만 5.18 민주화운동 전후로 사건이 있었던 전라북도로 일단 한정지어서 다큐멘터리로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광주 안에서 당시 또 고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겪었던 얘기들을 많이 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북의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전북에서 있었던 5.18의 이야기, 과연 어떤 얘기들일지 일단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고 나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류꽃이 필 때쯤 그 5.18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이세정 해가지고 사다시 11번 이분 돌아가셨을 때는 경군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은폐해버렸어요. 세종이가 지금 빨리 피해라. 지금 계엄군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럼 그 순간 사실 얼어붙죠. 세종이는 그때 나중에 그 다음날 알게 돼요. 세종이가 죽었다는 걸. 80년 5월을 겪고 다시 훈련 났다고 하지만 내 몸은 감옥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저희들이 피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세종이 죽었다라는 이 죄책감, 자책감. 죽어야 하는데 살았다. 그때 5.18 때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뭐냐. 이세종 추모비를 세워서 5.18을 기념하자. 광주만 5.18이 아니라 전국의 5.18이다. 잠깐 봤는데도 흡입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석류꽃 필 때쯤은 어떤 계기로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광주 MBC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황동현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혜빈의 취재 현장 코너를 맡아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같은 구성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매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내가 아는 5.18 민주화운동을 건조하게밖에 담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5월 열흘간의 항쟁 순례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소년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민자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이제 프로그램은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그 당시의 사건을 위주로 그 시간 순으로 걸어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내가 단순히 암기하고 있었구나,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 그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전라남도의 5.18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를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볼까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제 전달을 하고 싶으니까 기록을 하고 싶으니까. 네. 근데 저는 라디오 리포터로서 이제 라디오에서 계속 녹음만 해왔는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모두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마침 옆에 또 영상을 하고 계시는 시각예술가 박하연 선생님과 그리고 이런 5.18 민주화운동에서 이제 계속 연구하시고 그 안에서 5.18 유공자이신 김양득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또 성육꽃 네. 필 때쯤이에요. 네. 왜 그렇게 지었어요? 일단 성육꽃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피고 지는 꽃이에요. 네. 근데 저희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사건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작년에 5월 열흘간의 항쟁 순례길을 걸었을 때 광주공원 뒤편에 유동훈 열사님 추모비가 있는데요. 네. 그곳에 현장 해설을 담당해 주셨던 김양득 선생님께서 성육꽃 필 때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말이 저의 그 녹음이 됐던 거예요. 핸드폰에 네. 계속 녹음기를 켜고 다니니까. 네. 거기에서 되게 크게 영감을 받았고 실제로 성육꽃이 크게 있어요. 네. 그 꽃을 하나 집으시면서 딱 놓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류가 네. 피를 형상화하는 그런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형상화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석류가 또 네. 알갱이도 그렇고 또 열매 자체가 또 빨간색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 5월과 핏빛의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5월의 민주화 운동을 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시면서 광주와 전북을 계속 오고 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네.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네. 작년 5월 열흘간의 항쟁 순례길을 걸었을 때 코스가 학동 배고픈 다리에서 태북마을을 거쳐서 조선대학교 그리고 남동성당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산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산을 어딘가에 맡기고 비옷을 갈아입고 걸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쯤 이제 조선대학교를 거쳐서 김동수 열사 추모비에 도착하는 거였고 그다음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기 직전이었어요. 네. 근데 걸으면서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도착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묵념을 하는데 딱 김동수 열사 추모비에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딱 그걸 보는데 내가 점심 따야겠다 뭐라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 그게 기억에 남고요. 네. 또 이제 전라북도에서 갔을 때 전라북도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5월 17일에 추모를 해요. 네. 왜냐면은 5월 17일에 이세종 열사님께서 이제 희생당한 날이라서 네 그렇게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추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국의 5.18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또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또 기억이 제작 나요. 과정 중에서도 힘든 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나 다른 지역은 광주와는 다르게 그 사실이 그때 당시에 왜곡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은폐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좀 참가했던 분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네. 이 얘기를 아무 곳에 또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겪으셨어요. 광주와는 좀 또 다른 시기여서 네. 이분들을 취재했을 때 나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이제 지정할 때 이렇게 면접 심사를 보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자신을 증명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저한테 처음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트라우마가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정말 힘들죠. 피해자가 본인의 유공자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내야 되니까 네. 다시 한번 그 상처를 꺼내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을 이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 딱 아픔을 마주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는 게 좀 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제가 이제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네. 하면서 정말 잘 기록해야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됐던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거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취재를 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물을 낼 쯤 이제 많은 노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의미를 너무 많이 담다 보면 이것저것 다 가져가게 되니까 맞아요. 양이 이만큼 되거든요. 네. 덜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네. 하지만 잘 마무리를 해서 한 47분 정도의 영상이 좀 됐죠. 예, 맞습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이 영상은 이제 올해 말에 진행되는 영화제 네.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사실 영화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직은 결정됐는데 그쪽 측에서 홍보가 안 된 상태라서 네, 영화제에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고 또 영화제 이후에는 웹사이트에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에 성류꽃 필 때쯤 해시태그를 하시면은 제 계정이 뜨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네.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큐멘터리 성류꽃 필 때쯤에 신예빈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